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한욱 TV에서 이제 여러분 승전고만 울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예? 승전고만 울리게 돼 있다. 그 채픽, 까픽. 제가 찍으면 까승사자리 죽는데. 아, 제가 까면 죽는 거고 제가 찍으면은 무조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까밀 필승. 까왕이 밀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제가 찍었던 최한욱 픽은 까왕 픽은 다 이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 거의 정답지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들이긴 하지만은 지금 찍어드렸는데 벌써 첫 승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 승 소식. 까왕 픽 첫 승 소식. 예, 첫 승 소식이 왔습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예, 김상욱 확정, 경선에서 과반 득표. 아니 뭐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이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김상욱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있다가 뭐 민주당으로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1년이 채 안 되는 거지, 그죠? 대선 때 왔으니까 1년이 채 안 됐잖아, 김상욱 의원이. 그런데다가 이 울산이 어쨌건 그 친문의 본거지잖아요. 부울경. 친문의 본거지예요. 근데 뉴 이재명이 어찌 보면 적진 깊숙이, 예? 문재인의 문조털레에 그 본거지 깊숙이 들어간 거잖아. 가만히 보면은 부울경에서 사실 친명 후보를 못 낸 거예요. 그러지 않나? 부울경에 뭐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 장관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건 뭐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또 뭐 김경수 우리 또 바둑이 후보는 예,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친문 적자 뭐 이런 얘기를 듣던 문재인의 이제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듣던 인물이고 그래서 부울경 이제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죠? 뭐 전재수 의원이야 뭐 그렇다 쳐도 뭐 김경수를 굳이 경남지사 후보로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경선을 붙어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응? 부산에 뭐 친명 후보가 있다 칩시다. 그리고 친명 후보가 나갔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이랑 경선을 했다. 이기기가 힘들어요.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명 후보 이렇다 할 만한 지역에서 친명 후보라 할 분들도 많지 않지만은, 김경수랑 경선을 해서 이길 만한 후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이제 큰 그림을 더 우선시한 거죠. 그 친문 쪽에서 뭐 친문 후보라고 할지라도 또 이재명 정부와 또 협력해서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공천을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친명이냐 친문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그냥 부울경은 예, 친문들이 출마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울산 한 곳에 어쨌건 뭐 김상욱 의원은 친명이라고 봐야죠. 아니 친명일 수밖에 없어. 친명이라고 봐야죠가 아니라 친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국민의힘에 있었잖아.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영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없어요. 예? 민주당에 친한 사람이 없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친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부울경에 이게 과연 출사표를 내서 본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경선에서 과연 그 문조털레의 그 본진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뭐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분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넘어왔는데 그럼 당내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역에 민주당 뭐 조직이 있겠습니까? 거기 뭐 친문들이 완전히 다 장악한 지역인데 울산이. 그래서 거기서 과연 김상욱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사실 우려는 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별로 언급도 안 했잖아요. 오늘 이제 경선 결과들이 조금씩 발표되는데 예비 경선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결선 가겠지? 뭐 본선에 가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오늘 속보가 뜨더라고. 김상욱 의원이 본선 진출 이렇게 나와.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오보가 나왔나 그랬어. 그러니까 본선 진출이라는 게 본 경선에 진출한 건 줄 알았어요. 본 경선에. 근데 그게 아니라 과반이 넘어가지고
바로 그냥 이겨버렸다라는 거, 과반이 넘어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바람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오늘 뭐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가 동접 1만을 넘었다. 이것도 제가 이재명 현상이다, 이재명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나 언론 지상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그죠? 이 밑바닥 민심은, 밑바닥의 어떤 이 저류는, 물길의 흐름은 더 거세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그 득표율을 공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득표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과반을 김상욱이 친문의 본거지에서 민주당에 민주당에 온 지 1년도 채 안 되는 김상욱이,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김상욱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그 지역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상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 진짜 본인하고 뭐 보좌관 몇 명, 보좌관 중에서도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고, 본인하고 보좌관 몇 명 데리고 온 거야. 물론 지역에 이제 이러저러한 인적 관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조직과 인적 관계는 있을 텐데, 이거는 본선에 가서 쓸 수 있는 거지, 경선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경선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50%를 1차에서 예비 경선에서 50%를 넘어가지고 본선 진출했다? 이거는 진짜 이재명 광풍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재명 광풍이다. 이거 누구도 못 막는다. 이거 여론조사로도 못 막는 상황이다, 이거는.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 안 나왔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친문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른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다른 후보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당원들이야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하고 인적 관계까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비 경선에서 50% 넘어간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한준호 의원도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저도 오늘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면서. 와, 완전히 바람 불었다,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 현상, 그 김어준 동접자 빠지는 거, 뭐 구독자 빠지는 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의 일부야. 그 구독자 6만 명 빠진 것도 뭐 적지 않은 그런 흐름의 변화라고 저는 보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밑바닥 민심은 훨씬 더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이, 사실 이재명의 대표 주자잖아요, 지금. 김상욱 의원도 뭐 이현주 의원, 김상욱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이런 정치인들이 사실 이재명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이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지로 돌아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정일님, 한준호 의원은 친명임을 더 강조해야 해요. 너무 얌전해요. 친명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더 강하게 얘기해야 하고요. 명파리를 더 화끈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 좀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한 정치인들이 약점이 뭐냐면은, 박찬대 의원도 그랬는데, 박찬대 의원도, 이런 거 못해요, 명파리를.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는데, 정청래처럼 그냥 얼굴에 철판 딱 깔고, 그냥 보란 듯이 막 거짓말을 하고,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오후에 한 말 다르고, 뭐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선한 정치인들은, 그런 이제 본인의 양심에 이런 게 걸리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박찬대 의원도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응? 그 명파리를 못하는 거예요, 명파리를. 응? 그때 적극적으로 저는 명파리를 더 해야 된다. 우리 당원들이 의외로 잘 모른다. 그래서 좀 뻔뻔하게 좀 명파리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 잘 못하더라고. 그게 이제 양심에 걸리는 거지. 미안하기도 하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명파리를 못 하는데, 해야 돼요. 추미애 의원 뭐 대놓고 명파리 하더만. 더 세게 해야 돼, 더 세게. 보란 듯이 해야 돼요. 자, 그렇고요. 지금 대구, 울산에서 이제 이런 결과,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이번 지방선거 지금 문저털레 유가 난장판을 만들고는 있지만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대구에 대구 이것도 이제 최한욱 픽이죠. 예, 이거 뭐 그때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뭐 왕수박이다, 수박 대장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이게 또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자주 언급을 하셨고 뭐 지론이시고 정치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총리도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인식과 상인의 현실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이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중도 실용주의도 그거잖아요. 서생의 문제인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실용 정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과를 내는 게 그죠? 이기는 선거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경수 난 못마땅해 김경수 문재인의 적자인데 왜 김경수를 경기지사를 내버려요? 이런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유치한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그 채팅창에서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봐요. 아니 근데 그 우리 못마땅한 게 있지 당연히. 근데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되잖아. 이겨야 되잖아 일단은. 그죠? 서생의 문제인식도 있어야 되지만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경수보다 좋은 카드가 없으니까 김경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닦아놓고 지금 김부겸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대구 지역에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추미애 의원이 대구로 가겠어요? 뭐 유시민이 대구로 가겠어요? 아, 그 유시민 씨는 이번 기회에 그냥 대구시장이나 한번 출마해가지고 그럼 만 민족의 영웅이 되지. 이빨 까지 말고 쓸데없는 이빨 까면서 착팔이라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내 인생에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 내가 대구를 나가겠다. 뭐 이런 가서 질 때 지더라도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한번 대갚아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본인이 사실 연세도 있으시고 경기도에 나올 처지도 아니고 경기도는 후배들이 책임져라. 내가 민주당에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고 육선까지 했고 내가 대구에서 민주당에 깃발을 꽂아가지고 지역주의를 마지막 장례식을 그죠? 지역주의의 염을 이 추미애가 하겠다. 그를 따르라.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멋있는 거 아니야? 그 지면 어때? 가서 닦아놓고 지면 어떻습니까? 뭐 연세도 하실 만큼 하셨고 육선이면은. 근데 그런 배짱이 없어요. 카이님, 김부겸 수박 아님? 아니 근데 누가 나가냐고. 예? 아니 수박이 그래도 토마토보다 낫잖아.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김부겸 총리만큼 이미 그 대구 수성구에서 한번 금배지를 달았던 이런 경험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만한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이길 만한 판이잖아.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맨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오물딱조물딱 하고 네가 수박 나는 안 수박 너는 멜론 너는 참외 수박 잡아라 이러고 있지 말고 좀 그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보자고 우리가. 대구에 민주당 깃발을 한번 꽂는 이런 역사를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게 정치 아니야?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공천권은 누가 갖고 너는 왜 10% 가산점을 주고 이거 짜글짜글하게 좀 싸우지 말고 이재명 시대에 우리가 뉴 이재명의 시대에 대구에 보수의 심장부에 그냥 푸른 깃발을 그냥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맨날 그냥 호남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진짜 찌질해 저는. 민주당에 이런 기계 있는 정치인이 없어? 근데 아무튼 뭐 그래도 그나마 경쟁력 있는 김부겸 전 총리가 저는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이번에 한번 꽂아보자. 어차피 다 이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구에다 한번 꽂자 이거예요. 왜 못 꽂겠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67%가 나왔어, 오늘 갤럽에서. 예? 갤럽에서 여론조사 67%가 나왔어요. 최고치 경신 67%. 아니, 이런데도 대구에 못 이기면 언제 이기냐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쿠블루님, 감사합니다. 자, 뉴스 영상으로 국민의힘 좀 내부 움직임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 패널 서정욱 변호사가 공천 개판 치면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진 컷오프, 특정인 밀어주기 논란 등으로 국힘 대구시장 공천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점쳐지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파괴력을 2016년 총선 때 직접 겪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김문수 후보가 수성 갔을 때, 제가 김문수 캠프에 있었어요. 근데 경쟁자가 김부겸이었는데, 아니, 유시장이나 가보면요,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사하고 바로 나가 내려갔는데, 김부겸한테 졌다니까요? 그때 제가 김문수 캠프에서 몇 달 있었기 때문에, 김부겸의 그 파괴력을 알죠.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공천 개판 치면 안 됩니다. 서 변호사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컷오프 권한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정현은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관리하는 위원장입니다. 공천권을 주는 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대로 그냥 완전히 컷오프를요,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엄청난 대구에 역풍이 불 겁니다. 그러면 선거 망칠 수가 있어요. 이정현 위원장 절대 그런 식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한편 이정현 위원장은 연일 대구 중진 컷오프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SNS를 통해 자르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여는 것.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인재에게 길을 열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쟤네들이 볼 때. 국민의힘 애들이. 근데 지금 공천이 개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을 그냥 공천을 하려고 공천을 하는 거야, 지금.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미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쟤네들의 관심은 완전히 콩밭에 가 있어, 지금. 그냥 당권 누가 싸우냐, 가져가냐. 어찌 보면 민주당하고 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청래가 지방선거 승리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기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본인이. 응?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당대표 누가 하느냐, 여기에만 온 신경이 다 지금 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방선거 힘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지금 진보 유튜버들만 해도 지방선거 소식, 관심 바뀌잖아. 맨날 문조털레이어하고 싸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힘하고 어찌 보면 민주당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서정욱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공천 개판 치면 다 작살난다, 다 죽는다 진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대구 지역 매체에서 대구시장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김부겸 총리가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김부겸 총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확장성이 있다는 거야.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지금. 김부겸 총리 지지율이. 복만삼님, 이정현 설마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바꿔 모두. 에이씨, 이럴 줄 알았어. 복만삼님. 김부겸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10.6%가 지지를 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다자대결이긴 한데 김부겸이 32.8%로 2위 이진숙의 28.2%를 앞섰어요.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지금. 추경호, 주호영, 윤재현, 윤영아 등 나머지가 다 국민의힘 후보야. 이러니까 이제 합치면은 이런 차이는 아니지. 아니지. 지금 김부겸이 1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공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진숙을 억지로 꽂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소속으로 나와요, 얘네들이. 응?
거기 누굽니까? 저기 홍준표도 무소속으로 대구지사가 된 거잖아. 대구시장이 된 거잖아. 얘네들이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와버린다니까. 무소속으로 누가 나와도 나와버려요, 이게. 그러면은 이진숙으로 다 안 쏠린다는 거야, 저는. 32.8%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30%대에서 승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부지리로. 그리고 지금 공천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면은 그나마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 명분이 사라지는데, 공천을 이정현이 개판을 치고 장동혁이 개판을 치고 이진숙을 밀어주게 되면은 반드시 이 중에서 한 명 튀어나오는 놈이 있다, 무소속으로. 추경호가 됐건 주호영이 됐건 무소속으로 튀어나오는 놈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부지리로 김부겸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물론 쉽지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보시죠. 양자 대결이에요. 예? 양자 대결. 지금 이제 그 예상을 한 거죠. 무소속이 한 명 나올 걸 예상을 해놓고 양자 대결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국민의힘 이진숙이 42.7,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이 39.5.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붙었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 후보가 난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 후보가 11.8%에서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가져간다. 이진숙 쪽으로 안 간다. 오히려 이쪽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진숙으로 만약에 공천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양자 구도로 못 가고 무소속이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고 무소속이 10% 이상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은 자 42.7 대 39.5니까 이거는 완전히 승산이 있죠. 응? 해볼만 한 거 아니야.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하냐고. 그래서 제가 김부겸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승산이 있잖아 지금. 그리고 아직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고, 저는 대통령 지지율은 뭐 지금 67%여서 더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은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문조털레 유하고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문조털레 유하고 우리가 계속 싸우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뉴 이재명이 영입이 돼요. 친문하고 선을 걸어.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은 분열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민주당은 친명과 친문이 싸워서 또 친문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합당 사태 때 친명이 이긴 거잖아. 친명이 이기면, 뉴 이재명이 이기면 민주당의 주류가 바뀐다라고 중도 보수 세력이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민주당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친문 진영과 친명 진영이 우리는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도 이게 마이너스가 안 돼요. 중도 보수층을 유입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손해볼 일이 없는 거야.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내각에도 보수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권오을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좀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러고 또 대통령께서 대구에 한번 가셔야죠. 대구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을 한번 뒤집어 놓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우리. 이런 큰 그림 그려야지.